자, 오늘은 초보 투자자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말, 요즘 시기와 굉장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 말을 초보일 때는 가장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얘기를 하자면 할 게 많은데, 일단은 위대한 기업에 투자라는 말이 왜 주의해야 되는 말인지 그거를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 말이 왜 나왔냐. 예전에는 이게 역사를 보면은 이 그레이엄 아저씨가 저가 매수, 그러니까 저 PBR이나 저 PER이나 이런 종목을 이제 주로 사가지고 꽁초 투자라고 하죠. 꽁초 투자를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버핏이 그걸 이어받아서 한참 재미를 보다가 본인의 파트너를 만나면서, 그리고 자본이 이렇게 수직 상승하면서 이거 사고 팔고 하기에는 자본이 너무 크구나 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이분이 얘기를 했고, 실제 어떤 기업을 통해 경험을 하면서 자기만의 투자관을 만들고, 그때 이제 마침 필립 피셔의 글도 봤겠죠. 책도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결합되면서 이제 위대한 기업에 투자라는 게 어떤 얘기가 됐는데, 지금 이게 약간 밈처럼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걱정이 돼서 제가 말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말이 왜 이게 좀 확 와닿냐 했을 때는, 여러분은 일반적인 사람은 내러티브랑 넘버스 뭐 이런 책도 있죠. 요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은 내러티브에 좀 더 이끌립니다. 이게 그냥 이야기라고 보면 되고, 이게 숫자인데요. 여러분들이나 일반적으로 초보들은 이야기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숫자를 공부하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읽고 요거를 가지고 PER, PBR을 평가하고 그거가 얼마나 적정한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최소한 3, 4년도 걸릴 뿐더러 이거는 굉장히 지루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끌리기보다는 대부분 이야기에 끌리기 마련입니다. 이게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다더라, 어떤 걸 하려고 한다더라, 이 사람은 세상을 바꿀 거야, 미래를 바꿀 거야, 요런 얘기에 끌리고 요거에 의해서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투자하는, 특히 서학개미 분들의 대부분이 어떤 그 기업의 위대함을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슈의 문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위대한 기업이란 게 잘 없어요. 두 번째는 이게 위대하더라도 싸게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기업이 잘 없다, 이 얘기부터 하면은, 위대한 기업은 여러분 지나봐야 하는 겁니다. 실제 제가 종종 얘기하는 니프티 50, 이게 60년대인데 요 시대의 우량주들, 그 주식들이 다 지금 대부분 그 리스트에 있는 게 그 자리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50대 기업이. 이거 말고도 많죠. 한때 주가를 엄청 올라갔던, 우리나라의 2007년이나 뭐 요 시기에 많은 주가를 구가했던, 이건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 뭐 STX 당시에 정말 국민주였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세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당시로는 굉장히 위대해 보였어요. 누구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죠. 동의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역사를 잘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스크랩을 해보시면, 그 당시에 났던 기사들을 보면 세상을 잡아먹을 것 같은 기업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기업들이 과연 그 위대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위대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겠어요? 위대하다는 건 정말 잘 없기 때문에 위대한 거잖아요. 위대하다는 게 괜찮은 굿이라고 하겠죠. 괜찮은 기업이면. 근데 그레이트 컴퍼니라는 건 지나봤더니, 한 10년, 20년 지나봤더니 걔가 되게 위대하다는 건데, 그 위대하다는 게 잘 유지가 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위대한 기업도 다시 훼손됐다가 다시 위대해지기도 하고요. 경쟁력이 왔다 갔다 하죠. GM도 그렇고 GE도 그렇고 한때 다 위기가 있었고, 걔네가 위기가 겪기 전에 그 당시에 뭐 GE나 GM이 되게 좋았을 때 뭐 베팅을 했으면 2009년 위기 때, 그리고 10년 뭐 이런 시기 때 뭐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굉장히 부침이 있습니다. 물론 올라가는 회사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위대함이라는 건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로 연결이 되는데, 위대하다는 걸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게 되면 위대하다는 게 인정이 되고, 그래 뭐 구글 위대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대하다는 건 문제가 또 뭐냐, 모두가 인정한다는 건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죠. 제가 누차 말하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뭐 시계가 어떤 게 있다고 쳐요. 근데 요 시계가 기능적으로 되게 좋은데 30만원 하던 뭐 애플워치 뭐 이런 게 이 정도 하나요? 40만원 이렇게 하는 거를
아, 내가 좋다고 샀어. 그 당시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거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 이 제품 너무 위대해. 해가지고 3천만 원에 판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걸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에 다른 제품을 보면 갤럭시 워치가 40만 원 하고 있는데 얘는 3천만 원에 팔아. 그러면은 그만한 과거에 나왔던 수량이 나올 수 있을까요? Q가? 안 나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그래요. 주식도 가격이 아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가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넘버스가 되게 중요해요. 넘버스. 여러분들은 자기 어떤 본업도 있고, 대부분의 이제 투자 지금 초보들은 대부분 본업이 있고, 그거를 이제 약간의 발을 걸친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넘버스에 대해서 많이 잘 모르겠기도 하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정확하게 읽고 주석까지 읽으려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거기다가 그걸 재무제표 읽는 거는 뭐 또 열심히 하면 돼요. 책도 많고. 문제는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예전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 평가하는 방식이 제대로 알기도 어렵거니와 이거를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결과까지 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러티브를 좋아하죠. 이야기. 그래서 자꾸 위대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대함.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좀 요즘에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아, 자꾸 뭐 제가 어떤 특정 미국의 빅테크 혹은 뭐 코인이나 뭐 NFT 관련한 주식들이 버블이라고 하고, 아, 이거 좀 위험하다 얘기를 하면, 저는 이걸 공개적으로 블로그에 쓰거나 하진 않아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지만, 제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이제 뭐 블로그에 쓴다 그러면은, 아, 배 아파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합니다. 사실 이게 그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뭐 이게 배 아플 정도로 투자를 못하는 분들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그 위험한 게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버블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게 언젠가는 여러분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종목들 중에 되게 많은 게 10년이 지나봤더니 없어져 있거나, 혹은 가격이 아직도 회복을 못했거나, 일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이 버블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간단히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일단 여러분 순서대로 밟아보세요. 저평가 기업. 그게 구닥다리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때 순서가 그랬을 뿐이지 이게 구닥다리 투자가 절대 아닙니다. 저평가 기업을 투자해보고, 그 다음에 저평가 기업들을 보다 보니까 기업을 다양하게 봤더니, 이 기업은 정말 비즈니스 모델이 좋네 라는 걸 발견하고, 많은 비즈니스 모델 좋은 거를 비교해봤더니 이게 1등이네. 그럴 때 한 번씩 적용을 해보는 거죠. 순서대로 해봐야 되는데, 위대한 기업부터 자꾸 투자하려고 하고 내러티브 이야기만 해가지고 이야기꾼만 되면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제가 그래서 이게 아까 틀린 이유가 두 가지라 했죠. 위대한 건 잘 없거니와 지나봐야 아는 거고, 유지도 잘 안 된다. 두 번째, 아무리 위대하다고 인정을 받아도 싸면 소용없다. 이 두 가지를 주지하시고 천천히 한번 밟아보세요. 요즘에 투자에 가장 좋은 책들 12선, 10선 뭐 이렇게 하면은 항상 거기 들어가 있는, 10선을 뽑던 5선을 뽑던 1선을 뽑던 항상 들어가 있는 게 현명한 투자자 혹은 시큐리티 애널리시스, 증권 분석. 그거를 한번 정독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투자를 하는데 바이블이라는데 수학의 정석을 읽어보고, 요즘에 수학 정석 보나요? 어쨌든 수학의 정석을 읽어보고 수학을 좀 내가 좀 한다라고 해야 되듯이, 이 정석, 투자의 정석 같은 책인데 그 누구도 잘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만 읽어봐도 저평가 기업이 중요하고 가격이 싼 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이야기만 몰입돼가지고 저거는 뭐 이 대표는 세상을 바꿀 거야. 세상을 바꾸는데 내가 일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 여기에 공헌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공헌을 하더라도 너무 비싼 가격에 공헌을 하면 정말 공헌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투자를 할 때 공헌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돈을 벌기 위한 겁니다. 정말로 공헌을 하려면 정말로 시드머니를 제공하던가 해야 되는 건데, 유통시장에서 그냥 싼 거 사는 거는 공헌하는 게 아니에요. 뭐 증자할 때 들어가든지 IPO 할 때 들어가면 공헌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미 유통되고 있는 걸 사가지고 시세 차익을 내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명분일 뿐이지 공헌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비싸게 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공부하면서 투자 실력을 쌓아가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